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역세권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주의할 거는 역세권은요. 첫 번째는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세권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역세권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보다 가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특별한 수요층이 있는 곳 이런 거를 무조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역세권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역세권이면서도 좋은 곳, 그 다음에 역세권과 거리가 좀 있는데도 역세권보다 가격이 비싼 곳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수요층이 많이 붙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역세권하고 비역세권은요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창동역이 있는데 미래의 일자리랑 잘 연결되는 GTX C 노선이죠. C 노선 같은 경우가 들어올 예정이고 4호선하고 1호선 그러면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보면은 보세요. 동아 아파트라든지 요런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발생될 수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조금만 똑같은 도봉구의 쌍문동인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역세권이 안 되니까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밀집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제일 비싸 보이는 게 요 아파트, 금호 아파트 2차가 지금 뭐 호가가 7억 2천으로 30평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역세권 떨어지니까는 가격들이 떨어지죠.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요, 역세권은요. 첫 번째는 좋은 노선을 봐야 돼요. 서울하고 일자리 연결이 잘 되는 거, 여의도랑 연결이 잘 되는지, 아니면 강남이랑 연결이 잘 되는지, 판교랑 연결이 잘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마곡도 괜찮거든요. 마곡도 연결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광역 중심에 뭐 상암이라든지, 뭐 잠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도심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는 노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면은 역세권이 먼저 반응을 우선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역세권하고 다소 떨어져 있는데 물건의 호재가 있으면 역세권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아니라도 그 자체 입지가 역세권의 역할을 하는 좋은 입지들이 있잖아요.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라든지 뭐 송파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 조금 이격되어 있는데도 가격이 많이 오른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그 서울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거는 경기도 쪽에서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실패를 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역세권인데 비역세권보다 가격이 더 낮은 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안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중앙역, 성포역, 그 다음에 선부역, 초지역 요 네 개가 거의 기준으로 해서 초지역까지 요렇게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그렇고 교통의 측면에서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도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긴 해요. 일단은 서해선하고 연결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공사 중이고 여기는 신안산선이 들어오죠. 신안산선은 어디랑 연결돼요? 여의도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추천을 했던 데가 요런 동네들이 좀 가격들이 많이 약진을 했어요. 보시면은 2억 6천 정도 17평. 과거에 그걸 보면요. 이보세요. 1억짜리가 예전에 뭐 1억 초중반짜리가 지금 2억 6천까지 갔는데 그 이유는 성포역이 들어오고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재개발 될 수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용적률이 보시면은 용적률 같은 경우는 126%, 이거 89.
그러니까는 가격이 낮은데 주변에 35평이 보시면 28평 이런 거보다 가격들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런 역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재건축까지 포함이 되어서 예정될 수 있는 데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가 월피주공 1 17평이 2억 6천 정도. 그다음에 월피주공 3단지가 3억 9천 21평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쭉 역하고 좀 떨어진데 여길 보세요. 중앙주공 6단지 아파트 보이시죠? 6단지. 여기가 17평, 13평인데 가격 보세요. 평수는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거예요. 평당 가격이. 지금 보면 4억까지 유일 매물이 나왔는데 여기는 역세권이 아닌데 왜 더 비쌀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얘가 상대적으로 더 멀어요. 여기 주공 5단지죠, 얘는 15평이 4억 4천이에요. 왜 그럴까요? 입지를 보면요. 여기가 훨씬 좋죠. 이제 용적률도 좋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물건의 호재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 행정 단계를 거쳐 갈수록 가격들의 변곡점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재건축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조합 설립 근처까지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보시면은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재건축이 지정이 되었다라는 게 말이 나오는 순간 얘들이 장기적으로는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역세권에서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속도들이 빠른 건요.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중앙 주공 9단지죠. 고잔 주공 6단지보다 얘가 더 빠르니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들어가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가격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이 요런 동네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 한 개 생기죠. 중앙역. 여기랑 비교해 볼 때 30평대가 좀 비싸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나중에 따라갈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 첫 번째 결론은 그 물건의 변화가 큰 것은 입지를 초월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반증하는 거는 정비사업의 행정 정책에 따라서 가격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변곡점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하면서 가격들을 또 바라보고 진입할 타이밍을 내 돈에 맞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역세권이 아니라도 역세권보다 더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광진구로 한번 가볼까요? 학세권이에요. 학세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광진구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강변역이 있죠. 강변역이 있고 여기는 광나루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금 이 현대 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변역이면 쉽게 갈 수 있는 역세권이고 몰세권이기도 해요. 여기 그리고 터미널도 있고 테크노마트도 있으니까 몰세권이면서 역세권인 아파트. 그런데 광장 현대 5단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미러처럼 이렇게 딱 반사해 놓은 것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강남 학군이. 근데 30평대를 비교해 보면요. 가격이 어떤가요? 가격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훨씬 더 비싸죠. 현대 5단지가. 그 이유는 이 광남 학군이 굉장히 좋은 학군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군에 포함되는 데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입지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역세권인데 얘보다 더 좋은 이유는 바로 학군이고 또 아까 이제 제가 대지 지분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장 현대 홈타운이 있어요. 11단지 11차 아파트가 있죠. 여기도 지금 33평 보면 18억인데 진짜 비싸죠. 여기는 양진 학군이 있는데 더불어서 얘 용적률을 보면 101%예요. 되게 낮죠. 향후에 나중에 뭐 개발이 된다면은 용적률을 다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대가 뭐 이제 주변 볼까요? 여기 9단지 한번 볼까요? 9단지보다는 비쌀 거예요.
구단지 30평대, 여기는 이제 15억이죠. 근데 이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비싸요. 학군도 좋고 용적률도 낮고 하니까 특별히 역세권이 굳이 아니더라도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양도 학원가들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순회동도 이제 학원가가 비싸고, 목동도 특화되어 있죠. 목동도 비싸고, 강남의 대치동 주변에 학원가 많죠. 거의 최고의 학원가죠. 비싸고, 그리고 하남에도 학원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언뉴타운 아래쪽에도 학원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뭐 신축이,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생기면서 가격들이 고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학원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역세권이면서도 학원가이면 제일 좋고, 역세권이 아닌데 학원이 두드러진 곳은 여기에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보다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보편화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준이 맞다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거기에 특화된 게 있어요. 특화된 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 좋은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뭔지도 이제 지역 특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세권이 아니라도 특별한 수요가 있는 데가 어디죠? 이제는 그 이제 숲세권이라든지 물세권이라든지 이제 한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굳이 뭐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가격들의 약진들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미래의 공원인 용산, 그리고 성수동의 서울숲. 거기는 역은 있지만은 굳이 역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한강을 끼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된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숲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 그런데도 가고, 올림픽공원, 그리고 경기도에는 수원 광교의 호수공원, 이런 데 보세요. 여기는 입지도 이제 일자리도 좋은데 입지가 좋은데 숲이 있어야 돼요. 입지가 안 좋은데 숲이 있으면은 메리트가 없어요. 전부 다 숲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에서 숲세권이라고 하면 가격들이 오르지 않아요. 좋은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숲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강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케이스고, 한강의 재개발인데 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압구정역 있고, 거기 뭐 역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먼 데도 있잖아요. 거기가 왜 가격이 비쌀까요? 예. 새 아파트가 오고 좋은 입지고 그 다음에 한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한강의 광진구라든지 뭐 지금 마포라든지 뭐 요런데 동작구라든지 몇몇 보면은 뭐 입지가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도 그리고 한 개의 동이 있는데도 뭐 한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가격들이 많이 오른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강에 대한 어떤 그 숲이라든지 물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한 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수요 때문에 가격들이 하락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은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역전세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입지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으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들어갔다면은 그런 그 역전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주택인 걸 무서워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돈으로 들어갔으면 다행이에요. 무주택으로 나중에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락장을 맞아서 용기 내지 못해서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건 기준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역전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미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전세가 나도 괜찮아요. 버티면 돼요. 그리고 또 처음하고 연결이 돼서 한 말인데, 내가 그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락은 와요. 하락은 오는데 하락이 무서워서 집을 안 사는 게 더 큰 손해고요. 역전세가 무서워서 집을 안 사는 게 더 큰 손해죠.